네, 안녕하세요. 주창입니다. 오늘 4월 29일, 목요일이죠. 오늘 공매도는 어, 굉장히 여러 종목들을 좀 진행을 해봤습니다. 오늘 공매도가 신풍제약, 두산 퓨얼셀, 녹십자 엘비세미콘, S&T 모티브, 두산 코스맥스 대우건설 8종목이고요. 주식 선물은 기아 이렇게 한 종목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 공매도 관심은 지금 LB 세미콘 같은 경우는 이제 유증 있었고 코스맥스도 마찬가지고 두산 피올셀도 1분기 컨센서스 하회했었고 뭐 이런 부분들을 어, 해놓고 관심 종목 이제 스윙으로 봐도 괜찮은데 아직은 이제 데이 트레이딩 중심으로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뉴스를 좀 검색을 해가지고 악재가 좀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미리 좀 선별을 해놓는 거죠. 그리고 이제 관심 종목으로 두고 그래서 결정 변수는 뭐 1차적으로는 악재입니다. 악재가 있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근데 사실 악재가 있는 종목들 공매도 같은 경우는 스윙이 좀 적당할 것 같고요. 데이 트레이딩은 좀 애매한 구석이 있는 것 같고, 데이 트레이딩으로 한다 그러면은 이제 일단 뭐 수급, 외인 기관 수급, 그 다음에 호가창, 그 다음에 호가창이 이제 물량들 쌓여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3분봉이나 이런 것들, 뭐 이런 정도를 체크해서 하는 방식으로 가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먼저 신풍제약부터 보면요. 신풍제약은 오늘 그 외인 기관 매도가 좀 셌습니다. 대량 물량도 좀 나오고 있고 외인이 하루 종일 밀었죠. 그래서 요 그 매매 동향으로 이제 진입을 한 거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신풍제약은 오전에 9시 51분부터 이렇게 대주 매도를 3번 끊어서 하고 2번 청산하고 비중들을 좀 맞췄어요. 종목별로 조금씩 맞추고 그리고 이제 장중에 급등해서 오후장에 꺾이는 관점으로 접근한 것들은 비중을 좀 낮게 하고 그렇게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 아침에 길게 밀었죠. 밀고 반등 나올 때 사실 이때 들어갔어야 되는데 체크를 못했어요. 이때는 제가 모니터 앞에 좀 늦게 앉아가지고 그래서 좀 밀릴 때 소량 들어갔죠. 이거는 왜냐면 반등이 가능할 수 있으니까 들어가고 역시나 반등 나왔고 추가 매도. 근데 이제 또 이 살짝 또 꺾이는 반대로 꺾이는 상승적으로 트는 흐름이 좀 있어가지고 사실 손절을 좀 고민했었는데 어, 매도세 그러니까 그러니까 외인의 매도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들어 올렸지만 그래서 요걸 믿었어요. 살짝 들어 올렸지만은 외인도 살짝 들어주면 좋겠는데 외인은 계속 밀고 있었단 말이죠. 이걸 믿고 조금 추가 매도를 해서 버텼다가 결국에는 이제 청산하고 나왔습니다. 사실 오늘 시장이 오전에 큰 V자 반등을 좀 그려가지고 그 바람에 좀 올라간 경우도 없잖아 있는데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외인이 계속 밀었기 때문에 그걸 믿고 매도를 버틴 거죠. 다음 이제 두산 퓨얼셀인데요. 두산 퓨얼셀은 이제 1분기 컨센서스를 하회했다는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오전부터 조금 매도세가 강했고 굉장히 길게 밀었습니다. 이때는 참가하지 못했고요. 외인과 기관이 계속 밀어주고 있는 그림. 그런 그림을 믿고 들어갔고 이때 슈팅이 좀 나왔어요. 슈팅이 나올 때 또 이제 수급을 봐야죠. 슈팅이 나왔지만 수급도 같이 받쳐준다면 이거는 잘라야 됩니다만 수급은 계속 밀고 있었거든요. 외인이. 그래서 이것도 믿고 기다렸습니다. 기다렸고 이때 이제 약손절을 했어요. 왜냐면 이 슈팅이 나온 다음에 다시 밀리고 다시 또 이제 고점 돌파하고 쫓아갈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둔 건데 생각보다 힘이 좋지 않아서 이걸 믿었으면은 계속 버텼으면은 지금 장중이지만 더 수익을 크게 줄 수 있었죠. 이렇게 계속 외인이 밀었으니까. 그래서 두산 퓨어셀은 두 번 잡고 한 번 다 약손절로 이제 정리를 한 거죠. 45,300원, 45,850원에 두 번 잡아서 45,800원에 정리를 했으니까 약손절에 정리를 한 겁니다. 다음 이제 녹십자입니다. 녹십자는 오늘 역시나 이제 매도세, 외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를 보고 매도를 진행했고요.
이 주식 선물에 없어요. 녹십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공매도로 진입을 했고, 이게 사실 이런 그림이면 아침부터 주식 선물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취할 수 있는데, 이게 사실 선물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공매도가 제 입장에서는 종목도 좀 많아지고, 주식 선물 매도를 주로 했던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반가운 소식인 거죠, 공매도가. 그래서 지금 계속 밀고, 이건 뭐 안심하고 어디서든 들어가도 됐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사실 아침에 일찍 하락할 때, 요때 참 제가 오전에 일이 있는 날은 꼭 아침에 밀고 일이 없는 날은 아침에 안 밀고, 머피의 법칙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녹십자는 한 번 매도했고 약익절했네요. 아쉬운 거는 계속 밀었다는 거죠. 그래서 추가 매도를 해도 괜찮을 텐데, 왜냐면 외인 기관이 계속 밀었으니까 조금 아쉬움이 있고요. 자, LB세미코는 유증 이슈가 있었던 종목이고, 외인 기관이 오전부터 계속 밀어줬고, 지금 장중에 이렇게 올렸지만 외인 기관이 계속 밀어주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이건 꺾일 거라고 단정을 하고 추가 매도도 이렇게 진행을 했던 거죠. 그래서 LB세미코는 두 번 매도하고 두 번 끊어서 청산하고, 약간 약익절입니다. 이 변동성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두 번 들어갔다가 두 번 이렇게 청산한 그런 그림이죠. 이거는 진짜 외인 기관이 계속 미는데도 올라가는 거면 이거는 이제 안심하고 매도를 쳐도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S&T 모티브. S&T 모티브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매매 동향보다는 장중에 너무 오전에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면 11시나 그 타이밍에 이제 꺾이는 거, 그거 이제 바라보고 진행을 한 거고, S&T 모티브는 한 번, 두 번 들어가서 한 번, 두 번, 세 번에 이제 끊어서 나왔죠. 이런 것들은 익절을 길게 잡을 수는 없고, 반락을 취하는 거니까 익절을 짧게 잡아야 되고, 원래 이제 숏이라는 것 자체가 짧게 이제 먹고 나온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숏은 이제 장기 투자가 아니니까 어쨌든 뭐 짧게 짧게 수익을, 이런 것들은 좀 취해야 되는데, S&T 모티브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여러 번 매도를 한 것 같고 두 번 매도를 한 것 같고, 흐름이 확 꺾였다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언제냐면 11시 39분. 이때 외인이 좀 들어왔죠. 들어오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만약에 이제 더 들어주면 손절을 할 생각이었는데, 여기 이 음봉들이 3분 봉상 요 음봉들이 이제 고점을 돌파하기는 쉽지 않고 살짝 꺾이겠구나 했고, 역시나 힘없이 계속 흘렀습니다, 옆으로. 그러면 이런 경우는 계속 옆으로 행보를 오후까지 하고 거래량도 조금씩 실리면은 그냥 본절을 하면 되는데, 스물스물 밑으로 밀리거든요.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노리고 청산을 한 거고요. 그다음 두산입니다. 두산은 오전에 계속 밀었고 11시, 10시 반, 그러니까 10시 반 타이밍에는 상승률이 높지 않았고 11시에도 한 3%대. 근데 10시 반에 5%대를 넘어가면서 이건 조금 오버슈팅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요걸 제가 좀 치워볼게요. 요런 음봉들, 요거 조금 약간 신호라고 생각을 한 거고, 단기간에 확 꺾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예, 낮에 11시 그러니까 12시 전이죠. 12시 전에 요 흐름이 요 흐름에서 이제 기관 매수세가 조금 들어왔는데 대량 물량이 전혀 실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약간 11시 반쯤부터는 좀 꺾일 거라 생각했는데 조금 그 물량들이 나오는 모습들이 호가창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역시 확 꺾였어요. 그래서 한 번 정도 요 소량 들어갔죠. 10개 들어가고 청산을 했네요. 이게 꺾이는 모습이 이거 쉽게 고점 돌파는 어렵겠다. 그리고 고점을 만약에 돌파한다 그러면 손절을 하면 되니까. 그래서 꺾인 다음에 옆으로 계속 흐르길래 한 번 더 튀면
이게 저점을 좀 깨줘야 되는데 안 깨고 버티면서 옆으로 기길래 아 이거 오후에 들 수도 있겠다. 보통 오전에 밀어 올린 다음에 한풀 꺾이고 나서 하루 종일 줄줄줄 흐르든지 아니면 옆으로 기다가 오후장에 들어 올리든지 하는 케이스들이 많잖아요. 아마 경험을 많이 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거는 이제 오후장에 드는 케이스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짧게 정리를 했죠. 예. 저점을 좀 깨고 줄줄줄 흘러줬으면 했었는데 실적과 관련된 거다 보니까 힘이 좀 강했던 것 같습니다. 예. 역시나 이제 오후에 좀 들어 올렸죠. 그다음 코스맥스. 예. 코스맥스는 네, 제가 관심 종목에 좀 뒀었는데 생각보다 이제 리포트들이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조금 유증이나 이런 이슈가 있었잖아요. 예, 그랬었는데 조금 이제 괜찮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저가 매수 기회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예, 최근에 이렇게 이미 조금 빠졌어요. 예, 지금 제가 이거 체크를 해보니까 한 16%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들어갈까 말까 망설였다가 오늘 조금 올라오면은 매도를 한번 쳐봐야지. 이게 반등일 데드캣 바운스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했는데 생각보다 좀 흐름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코스맥스는. 그래서 오늘 소량씩 들어갔는데 이 대량 물량도 이렇게 들어왔죠. 대량 물량도 들어오고 외인 기관도 쭉 받아 올리고 외인도 스물스물 들어오고 그래서 이거는 빨리 손절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처음에 들어갔다가 청산하고 두 번째 들어갔다 청산. 그래서 크게 올릴 것 같지는 않다. 왜냐면 유증 이슈가 있는 종목이 뭐 4% 5% 가까이 가는 거는 조금 오바스럽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두 틱씩 계속 이렇게 틱틱이 매매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제 익절을 안 했으면은 아마 손절을 했을 거예요. 여기서. 근데 익절 다행히 해가지고 한 번 더 들어갔다가 또 두 틱, 더 들어갔다가 두 틱 이런 식으로 이제 매매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그냥 살짝 반등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우건설인데요. 자, 대우건설은 6%, 한 7% 가까이 되면서부터 좀 관심 있게 보고 소량씩 이제 잡아갔는데 대우건설 조금씩 잡았어요. 왜냐하면 장중에 조금 기세가 좋은 종목들은 쭉 올라갔다가 꺾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꺾이는 시점들을 10시쯤 한번 꺾일려나 확인해 봤고 11시쯤 안 꺾였고 11시 반쯤 안 꺾였고 결국 12시 반 정도부터 이제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원래 12시 정도에도 안 꺾이면은 정리하고 나왔어야 되는 건데 정리를 못 했어요. 그러고 있다가 이게 슈팅이 나와서 이제 손절을 했죠. 근데 바로 꺾이는 흐름이 보여서 그 매도로 따라 붙었습니다. 손절한 자리에서. 그래서 조금이나마 이제 손실을 좀 보완할 수 있었고 결국은 여기까지 밀려주죠. 예. 그래서 한번 꺾일 타이밍이었는데 슈팅이 나온 다음에 한번 꺾이는데 조금 셌어요. 슈팅이. 예. 매수 물량도 좀 셌고 그래서 이 외인 기관 쌍끌이 매수에다가 대량 물량들도 좀 들어오고 그래서 조금 타이밍도 좀 그랬었던 것 같고 예. 그러니까 10시 반, 10시 반, 10시 반 정도 요 정도 좀 탔다가 11시 반까지 버티고 아니다 싶으면 요런 데서 약간 늘려줄 때 이제 자르고 나왔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12시까지 버틴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아니다 싶으면 바로 잘라야 되는데 슈팅이 나올 때까지 들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대우건설은 그러니까 보통 코스피 종목들은 10시나 10시 반, 11시, 11시 반, 12시 이때 잘 안 꺾입니다. 코스닥 종목들은 그런 어떤 정각에 약간 꺾이는 흐름들이 좀 보이죠. 그래서 대우건설은 코스피 종목이었고 꺾이는 흐름이 조금 뒤에 나와서 아쉬움이 좀 남네요. 지금도 꺾여서 계속 밑으로 줄줄 흐르는 그림. 사실 우리가 많이 올라간 종목들을 공매도 하는 이유는 이런 그림 때문이죠. 흐르는 그림. 이거 계속 흐르거든요. 좀처럼 못 올리고. 그래서 이런 그림을 취하려고 이제 가는 건데 이 그림이 안 나올 때는 얼마나 빨리 자르냐, 짧게 자르냐 그게 이제 핵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랬고 오늘 기아를 주식 선물은 기아를 들어갔습니다.
뭐 오전부터 계속 외인 기관 밀고 대량 물량도 나오고 게다가 지금 백오데이션이죠. 네, 한 틱, 두 틱 계속 백오데이션이었기 때문에 안 들어갈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758억 정도 순매도였으니까 삼성전자 다음이죠.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9시 44분, 10시 25분 뭐 이렇게 이제 두 번 들어가서 두 번 정도 청산하고 나왔는데 네, 너무 좀그 늦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따라 들어갔어요. 반등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됐는데 그래서 백워데이션의 쌍끌이 매도에 예, 그 대량 물량들도 계속 나오고 호가창도 나쁘지 않고 근데 이제 문제는 지수가 조금 V자 반등을 크게 하면서 조금 이제 그 추가 매도를 할 타이밍을 좀 재고 있었죠. 그래서 추가 매도하고 조금 버텼어야 되는데 일단 본절권에서 하나 털고 계속 밀릴 때 마지막 하나 털었습니다. 그래서 기아 같은 경우가 주식 선물 매도에서 가장 이제 제 기준으로 정석적인 매매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 들고요. 오늘 나머지 매매들도 오랜만에 이제 대주거래를 좀 해봤는데 흐름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공매도를 현재 오픈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고 모의로만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시장 거래자들이 공매도에 참여했을 때는 아마 움직임이 다를 거고 그 다음에 가장 핵심은 뭐냐면 지금은 스쳐도 체결됩니다. 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물량을 대놓으면 그 물량이 체결될 때까지는 시간이 사실 걸리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왜곡돼 있어요. 현재 기준으로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 공매도가 개시가 되면 그때 한 하루 이틀 정도는 다시 한번 테스트를 좀 마지막으로 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매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공매도 연습 중이신가요? 월요일, 화요일 날 시점 매매하고 같이 공매도 좀 매매했으면 좋겠습니다. 전 내일 또 공매도하고 대주 저 주식 선물 가지고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